여러분 손오공 옛날에 만화책이나 뭐 영화 보셨습니까? 손오공 봤을 때 제일 제 인상적인 장면이 손오공이 머리털인가요? 어디 어깨 쭉진가요? 어디서 털을 뽑아가지고 후 불면은 손오공이 그 머리털 하나하나가 다 손오공으로 변해가지고 막 저기 싸움을 벌이는 그 많이 보셨죠? 예. 손오공의 변신술. 홍길동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제 홍길동도 그 분신술 해가지고 홍길동이 뭐 17명이 되기도 하고 뭐 10명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우리나 중국이나 다 얘기거리에는 그 이제 분신술이 나오는 건데 이제 손오공 얘기가 왜 나왔느냐? 지금 이재명이 손오공이랍니다. 왜 이재명을 손오공에 빗대느냐 하면 이거는 데일리안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데일리안이 보도를 하고 민주당 내부 상황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가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 후 불면 분신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의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슨 근거로? 일단 당 주요 직책들 원내대표 국회의장, 뭐 정책위 의장, 뭐 사무총장 할 것 없이 예전 말로 뭐 당 삼역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런 중요 자리를 포함해서 심지어 국회의장까지도 이재명의 명심, 이재명의 마음, 그 마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다 지금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은 추미애, 원내대표는 박찬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상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1극 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이재명 회장님, 오너 회장님, 실소유주. 171명의 계열사 사장단을 거느린 대주주 이재명 회장님입니다. 따라서 그 여의도에 있는 어떤 자리가 됐든 여의도에서 최고 높은 자리인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뭐가 됐든 이재명이 털 하나 뽑아가지고 후 불면 그 사람이 가서 그 자리에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손오공이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8월 28일 날 2년 전 그때 그 이재명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임기가 2년이니까 이제 8월 달에 당대표가 누구냐. 시간이 꽤 남았죠. 6월, 7월, 8월 석 달, 뭐 넉 달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는데 벌써 이제 당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느냐. 충성심 경쟁 또는 충성심 가늠하는 그런 척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했던 이재명 당대표 오른쪽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쏙쏙 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의 제2의 스피커로서의 강성 발언 이런 것을 계속해왔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번에 마포에서 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차기 당대표는 정청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 당이니까 이재명 당이 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보면은 실질적인 오너 회장님이 대표이사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그 사업장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대표이사에게 감옥에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면 우리 오너 회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회장님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해놓는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도 어떤 그런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바지 대표, 바지 사장 하는 것처럼 바지 대표 하나 세워놓고 이재명 대표가 저 고문직함으로 수렴청정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문 자리 꿰차고 앉아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은 강력한 중앙 집권의 그 어떤 권한이
이 누수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도 포기. 역시 우리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 지금 이제 이러고 있고 당 대표로 나설 만한 사람들은 다 스스로 알아서 포기.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3개월하고 보름쯤 남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추대 옹립이라고 그러죠. 왜 옹립? 네. 옹이 결사옹이. 예. 그런 그 비슷한 분위기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당 대표 그거 정말 나 이제 그만하고 싶었는데 그 3D라고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나 정말 나도 좀 편하고 싶어. 나 몸도 안 좋고 왜들 그래 들. 우리 당에도 능력인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납작 엎드리는 광경을 본 다음에 당대표에 취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른바 반일 죽창가, 반일 프레임, 또 반일 캠페인에 이제 불을 붙이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탄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등등.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한 거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 22대 국회 6월쯤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 이런 스케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대개 그냥 그 특검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거의 한계선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로 들어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아주 강하게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궁극적인 칼끝은 당시 이종석 국방장관도 아니고 당시 해병대 1사단장도 아니고 당시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아니고 그럼 누구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까지 하고 있느냐.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그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5월 말쯤 이걸 재의결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10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것을 재의결을 부결시켜버렸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21대 국회와 함께 폐지가 돼버렸다. 그러면 22대 국회 때는 최상병 그 수사 외압에 관한 특검법을 다시 한번 발의를 하는데 그때는 법안 내용을 고쳐서 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를 하겠다. 지금은 아마 그 법에 용산 대통령실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뭐 국방부의 무슨 그 간부하고 서로 전화 연락을 주고받고 요즘 말이죠. 그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은 매일같이 일면 톱이 자기네들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그 조사할 당시 정확한 용어를 쓴다면은 해병대 수사단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수사단이라고는 돼 있지만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하는 거고 수사는 이제 경북 경찰청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해병대 조사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거기에 대한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이른바 경로를 했다는 거. 그 과정과 얽혀 있는 팩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주고받았다. 보안 전화로 뭐 통화를 했다. 그 다 몇 번 통화를 했다. 양쪽 당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메일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은 그런 보도가 그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건 뭐냐? 용산 대통령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국방부와
해병대로부터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거나 또는 어떤 압박을 가했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정황을 지금 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일절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런 쪽은 지금 이제 우리 그 언론의 어떤 기형적인 환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보도는 주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두 신문이 집중적으로 일면 톱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사 외압의 어떤 증거로서의 정황적 증거가 해당된다는 이제 그런 보도 내용들이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창끝은 윤석열 대통령. 그럼 그 창끝을 그렇게 겨눠가지고 직권 남용이 된다. 하령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든지 일사단장 이름이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당장 빼라고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누군가가 또 뭐 증언이 나온다든지 뭐 VIP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뭐 해병대 사령관 거기 일사단장 또는 뭐 국방부의 뭐 누구 뭐 저 용산 대통령실의 누구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이제 이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탄핵의 근거로 삼겠다라는 줄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걸 6월 달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반일 프레임에 불쏘시개를 계속 넣어서 그 캠페인에 불을 붙이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특검에서 끝나지 않고 특검 이코르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그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개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개헌 카드를. 그래서 대통령 임기 조기 종식을 가능케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그래서 제7공화국 탄생을 앞당기겠다는 지금이 제6공화국이거든요. 이른바 87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1987년에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그 헌법에 큰 줄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6공화국. 그런데 지금은 5년 단임제인데 이걸 이제 4년 중임제로 바꾸면 공화국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지금 야권이 노리고 있는 로드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한 그 큰 고비를 이번 주 넘어가고 있다.